그 사람이 했던 말을 통해서 남현이의 말에서 튀어나왔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는 시그니엘에 살고 그는 재벌 3세이고 그는 나에게 벤틀리를 선물을 해줬고 이건 다 명칭 그런 건데 전창조의 말을 분석을 해봤어요. 전창조가 언제는 여자가 돼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대요. 그리고 남자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진짜 막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전국에 8명의 엄마가 있대요. 물론 이들한테도 다 돈을 다 했어요. 여기도 돈.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뉴욕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뉴욕에 친척이 있고 자기 이중국자고 그래서 뉴욕 사칭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자기 집안에 너무 많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는 사실 누구다 이런 엄마 부모 거짓말도 하고 그랬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끝에 남현이가 왔어요. 전창조가 그 여자의 모습으로 SNS에 접근을 해서 남자를 꼬셨어요. 만나가지고 첫날부터 머리가 아파, 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텔로 이끌어갔고 하룻밤을 그냥 첫날 만나서 잤는데 그 다음부터 임신했다고 한 달 만에 계속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는 전창조하고 그래서 결혼할 마음도 있었대요. 어차피 애기 가졌으니 우리 그러면 결혼을 할까 했는데 이제 하는 말이 애를 낳으려면 지금 능력이 없지 않냐, 돈이 있어야 애를 낳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돈을 계속 종용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조금 있다가 그 기간에서 또 접점이 동시에 또 여자 행세를 하고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결국은 결혼까지 가요. 결혼까지 가서 장인 장모한테 투자를 하게 해가지고 돈을 또 끌어와요. 그러면서 이쪽 저쪽에서 사기가 걸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민가로 침입을 해가지고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 이렇게 다니면서 엄마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엄마.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고 방을 한 칸 받고 그 집에 아빠들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한테 돈도 뜯어가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집의 자녀들한테 돈도 또 받아가고.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성전환 수술은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그 외형만 그렇게 바꿔가면서 사진 보고 놀라운 게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살을 수시로 쪘다 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뺐을 때는 좀 여자 같은 윤곽이 나오고 찌면 투덕투덕한 또 남자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기가 걸리니까 또 이런 데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사기와 사기를 문어발식으로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남현이한테 DM을 보내가지고 덥석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번 돈 어디 갔어요? 이때 번 돈. 이거 할 때 쓴 거야. 이때 번 돈 여기 접근할 때 쓴 거야. 이 여자의 환심을 살 때. 그러면 이때 뜯은 돈은 또 어디다 쓴 거야? 다른 작업할 때 쓴 거야. 여기에서 저기 뜯은 돈들은 또 어디다 쓴 거야? 남현이?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남현이를 만날 때도 주위에 1, 2, 3 지금 3명 있어요. A, B, C 동시에 남현이를 만나는 도중에 그러면 남현이한테 벤틀리 사줬대, 디올 사줬대. 나중에 사건이 알려지고 나니까 얘도 만나고 남현이를 만나면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받아서 딴 작업을 하고 돈을 받아서 딴 데다 쓰고 계속 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돈이 모여가지고 엄마를 주고 아빠를 주거나 이랬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오니까 얘는 조고 얘는 남인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어. 전창조. 그러니까
밝혀지는 순간 바로 선긋기하고 피해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이거 토해낼게 이렇게 된 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였는데 우리는 다 얘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얘가 이게 남아야 되거든. 빚만 있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얘한테서 얘가 끌고 간 돈은 많아. 액면가로 뭐 19억? 어제 보니까 19억이라나 26억이라나 하는데 26억이라고 잡건 19억이라고 잡건 여기에서 1%씩만 남아도 이 25살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1도 없다니까? 고스란히? 그럼 어디로 갔냐고. 다 옆에 새로운 작업하면서 돌려막기 한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도대체 뭐가 남았냐는 거지. 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뭘 추구한 거야? 그게 바로 키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둘이 서로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돈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건 남영이었지. 연청준 자기 앞으로 남은 뭐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쟤는 저 짓을 도대체 왜 한 거야?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타고 갑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큰 사기는 못 쳤다고 할지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은 계속 이런 거잖아요. 애들은 그래요. 우리 집에 뭐 있다. 우리 엄마 누구다. 우리 아빠 연예인이다. 우리 아빠 장관이다. 이 얘기를 애들은 왜 할까요? 중학교 관심 받고 그렇지. 그거라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근데 어떤 애들일수록 이게 요구가 더 클까요? 관심 받고 싶은 요구가. 참 누구가 나서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을 때. 그렇지.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총명하세요. 이렇게 철석같이 답이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약하고 결핍돼 있는 애들일수록 이상행동을 많이 하죠. 유난히 막 거짓말을 하고 우리 집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순간을 통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특징이 허언이잖아. 허언.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잖아.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아팠다고 그러면 아팠어 뭐 있어? 그럼 뭐 있어? 1등 했어. 넌 1등 했어? 저 반장이야. 반장이야.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겨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써왔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왜? 그러면 쟤는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봤더니 나중에 사진이 공개되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돈청조가 남현이한테 보냈던 사진. 자기가 어렸을 때 남장하고 있었던 사진. 부모가 남장을 시키지 3살, 2살짜리 아이가 남장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딸한테 남장을 시킬까요? 옛날 사람들은 딸한테 남장을 시킬 때 남자 이름을 붙여줄 때 목적이 단 하나였어. 아들 아들 낳으라고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렸을 때부터 본인한테 적합하고 나를 바라봐주는 온전한 애정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어떤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무슨 도구. 네. 도구로 삼는 도구성 애정만 있었고 심지어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게 풍족했던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8명의 엄마한테 아들이 되어주고 딸이 되어주는 거야. 나는 도구잖아. 저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저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잖아. 왜 여자 짓을 하냐고. 그 막 청순한 여자였을 때는 상대에게 나는 청순한 여자가 되어주는 거야. 내가 딱 이 상태에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 남자든 여자든. 저 사람이 섬세한 남자를 원하면 나는 섬세한 남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능력 있고 돈 있는 남자를 원하면 난 능력 있고 돈 있는 남자가 되어져서 그 순간순간 춤도 바꿔. 막 여자처럼 춤추다가 내가 와일드한 남자다운 남자일 때는 춤도 바꿔. 연습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분석을 하다가 이게 존청도가 되게 속이 없어. 자기라는 자아 자체가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끝이 이거였다면 이 사람이 바라는 끝은 무엇이었을까? 보면 존청조가 바라는 것은 인정받고 그치.
애정. 애정. 근데 애정.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공간, 이 사람과 내가 하나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어렸을 때 내가 착각했던 철석 같은 내 편. 나만 바라봐주고 내 말이 옳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 상태, 이 태중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원초적인 욕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범죄 자체는 나쁘죠. 자, 네. 근데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게 경호원 6명이 의미하는 게 뭐였을까? 경호원 4명에서 6명 항상 붙이고 다녔대. 하루 종일 밥 먹여주는 거 말고는 딱히 일도 안 시켰대. 그냥 뒤에 놓고 다니고 얘들이랑 농담 따먹기 하고 심지어 형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경호원들이랑 전총조가 맺는 관계는 항상 막역해요.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친한 사람. 형, 엄마, 호칭이 그렇다니까? 형, 엄마, 뭐 누나, 호칭이 그래. 가족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 있으면서 왜 근데 한 명, 2명만으로도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4명을 가지고 싶었을까?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본인이 가장 속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때가 내 주위에 내 편,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고 싶은 욕망이 딱 나는 그 경호원 속에 둘러싸인 전총조. 그때 가장 안정을 느꼈을 것 같아. 내 옆에 내 편 있어. 나 막아줄 사람 있어. 전청조의 원가족은 모두 몇 명이에요? 아빠 사기꾼이라고 하고 엄마랑 뭐 엄마 통장을 썼으니까 해서 엄마 아빠 얘기만 나오고 요런 어린 시절 나왔을 때 다른 형제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나가 더 있던가 아니면 전청조밖에 없는 것 같아. 형제가 딱히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모든 단서를 이런 경호원의 단서를 타고 들어가면 얘는 정말 자기 편이 필요했던 것 같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내 편. 그래서 결국은 돈이 남을 수밖에 없고 전청조가 실형을 살고 나온다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왜? 사기를 치는 목적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충족되면 해외로 뜨던지 뭐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감옥에서 옥중 결혼도 해. 이거를 위해서, 내 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남현이랑 결이 다르고 남현이는 세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타자의 욕망에 되게 민감하니까 엄청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잠시 조용하겠지만 전청조는 아직도 이 관계를 얻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안에서도 계속 감방 안에서 누군가의 살가운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남현이는 그런 무슨증인 것 같아. 구조가 타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신경질자라면 문청조는 이 관계를 끊고 있는 이것이. 그러면 상담은 누구한테 효과가 있는 거야? 나는 상담 효과 없어. 나를 꼬실걸? 내가 상담을 하면은 완벽히 약한 상담자의 역할을 연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더 이렇게 북돋을진 모르겠지만 치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이 지금 시대에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건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틀이 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지금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틀이 되고 세상은 그렇게 보잖아요. 이 증상이 과하냐 약하냐를 따지잖아요. 얘는 뭐 1,000원어치 사기를 치고 여기 뭐 100억, 그럼 100억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정신분석은 그 총량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우리 190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신경증의 사회였어. 남처럼 남이 사는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법, 그래서 큰 범죄가 없어.
그리고 주위에서 뭐 잘못하면은 막 난리가 나. 우리 집안에 막 이러면서. 근데 신경증의 사회, 그리고 꼭 신경증은 늘 억누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누를 줄 아는 사회. 나 가수하고 싶어. 하지만 가수의 꿈을 참는 사회. 나 그림 그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안의 형편상 내 꿈을 접는 사회. 누를 줄 아는, 남을 배려해서 누를 줄 아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정신증의 사회라고 말하거든요. 현대 사회를. 이제는 타자보다는 내가 중요한 사회. 나의 욕망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 나만 중요한 사회여서 제가 그냥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도 물어봐요. 앞으로 이런 이상한 범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묻지마 범죄는 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러면 100이면 100다 늘어난다고 해요. 뭐 법이 발달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그런 막역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의식이 뭔지 모르지만을 밝혀내는 학문이 또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철학과 심리 두 개의 결을 엮어서 세상을 보는 기준과 나를 보는 기준, 삶을 보는 기준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